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5월 2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다행히 별일 없었어요. 게다가 오늘 장에 아침부터 제가 이제 유심히 봤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봤거든요.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왜 떨어질까요? 그러면서 지수는 올라가지 않고 아시아 증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중국장이 열리고 나서도 별로 힘을 못 쓰는 코스피 이런 거를 봐가지고 저는 한번 배팅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레버리지에 배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100%다 배팅한 게 아니라 한 30% 정도 들어가 있고요. 차트에서 지지선을 지킨다 그러면 계속해서 배팅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 큰 이슈가 생겼죠. 바이든이 와가지고 IPEF인가요? 이런 영문 약자는 너무 힘들어. IPEF 요거에 대한 뉴스가 도배를 했습니다. 중국이 또 엄청나게 반발을 했죠. 중국이 반발을 하는 뉴스도 도배를 했고요. 또 하나 큰 뉴스가 원숭이 두창. 그죠? 요거는 계속 추적을 해봐야겠다 그러는데 확산세가 너무 빠른 거예요. 벌써 15개국. 그죠? 주말에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루머도 많이 나오고요. 정확한 거는요. 어떠한 예측보다는 정확한 기사. 이게 중요한 거죠.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은 제가 이제 5시 30분에 캡처를 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1263원. 127에서 126, 7자에서 6자까지 봤죠. 요거 하락을 하는데, 장 시작하면서 의미 있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레버리지에 배팅을 했습니다. 달러 지수도 103자 봤는데 지금 2자가 보이고요. 위안화도 7자가 보였는데 6자가 보이고. 환율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인데, 또 말씀드리지만, 1240원 미만으로 떨어진까지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1200원 위에도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저 정도 고환율의 지수가 2600포인트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2600포인트가 그나마 바닥권이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미국 10년물 국채, 그죠? 요거 예전에 굉장히 예민하게 그랬는데 2.8. 사실 뭐 더 밑으로 내려오면 좋은데 오르락 내리락 여기서 왔다를 갔다 하네요. 요거를 이제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코스피는요, 대략 0.3% 상승. 별 볼 일 없었죠. 항생이 장 초반에 좀 많이 빠지는 듯 하다가 다시 우상향을 했고요. 상해 종합도 마이너스로 보이다가 다시 플러스가 되고. 요거 이따 차트 한번 볼게요. 미국보다 훨씬 낫다, 중국이. 뭐 중국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하는데 돈 앞에는 장사 없다. 돈을 푸니까 종합주가 지수는 올라가고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이렇게 끝났다. 그리고 금값이 살짝 위로 올라가는 모습. 하루에 대략 한 1% 정도씩 살짝 올라가거든요. 요거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857불인데 1900불 근처에 가면 그때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기름값은 다시 110불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천연가스는 변동이 없습니다. 요게 앞에 7자가 보이길래 천연가스가 좀 하락을 하나? 라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엔화는 127엔 떨어지죠. 요거 안 떨어지면요 일본 작살할 뻔했는데 150엔 가가지고 일본 작살을 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터키는 계속 16을 보고 있고요. 그랬다. 그리고 어제 나스닥이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 저녁에 나스닥이 의미 없이 하락을 하다가 그럼 반등했는데 반등도 그 누구죠? 블러드? 블러드의 말 한마디에 반등을 했다. 강력한 매파주의자. 그리고 3.5% 연말 금리 3.5%를 외치는 강력한 매파주의자 블러드의 말 한마디에 다시 상승을 했다. 이것도 이따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 그리고 현재 시간 빅스는 뭐 그저 그렇다. 미국은 오늘도 그럴 것 같은데 차트에서는 약간 제가 좋아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다. 그리고 유럽은 대략 1% 언저리.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미국장이 열려야지 유럽장이 어떻게 방향을 틀겠죠. 그리고 어제
테슬라 완전 성장주죠. 그리고 반도체 요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예. 뭐 GM도 이렇게 빠져가지고 아쉬웠는데 요 반도체주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오늘 우리 어떨까 그랬는데 다행히 삼성하고 하이닉스 견주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계속 들어오죠. 요것도 내일은 아까 전에 캡처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삼성전자를 매집하는 패턴 이런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지금 삼성전자를 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를 사야 될 때라는 건 뭐다? 레버리지를 사야 될 때다. 근데 아쉬운 거는 테슬라예요. 근데 테슬라는요 방향이 없죠. 이슈도 많고 그죠? 요 이야기도 많고 그러는데 요거는 구글링이라든지 유튜브 보시면서 그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뭐라 그럴까 음모론도 있는 것 같고 그죠? 그 테슬라는 어떻게 제가 이래저래 말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다. 환율이에요. 시작하자마자 쭉 그죠? 왜 빠졌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죠? 어디서 빠졌을까요? 1240원에서 1274원에서 1270원대 그죠? 그러고 나서 슬슬 내려와가지고 1263원. 이게 사실 금요일날 이런 패턴이 나왔어야 돼요. 금요일날 이런 패턴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 금요일에 팔질 않았겠죠. 뒤늦게 나왔다. 무슨 이유일까? 모르죠.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래서 차트를 보면 좋아요. 그죠? 많이 오르다가 그죠? 제가 1240원 여기가 전고라 그래서 요거를 무조건 깨고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깨고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르는 것 같고 오르는 것 같은데 좀 오름세가 그죠? 요게 금요일이거든요. 이 금요일날 요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오름세가 이상해. 근데 오늘 확 내려졌죠. 땡큐. 내일 한번 음봉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1240원 미만으로 좀 빠져준다 그러면 힘 탄력 받겠죠. 그리고 나스닥이요 어제 장 끝날 무렵 블러드의 말 한마디에 쭉 올라갔어요. 그죠?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요. 장이 여기서 시작했죠. 5시에 끝나가지고 여기서 장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출발했는데 견조하게 가다가 갑자기 11시쯤 돼가지고 흘러내리는 이 힘. 이거 힘이 아니죠. 힘없이 막 흘러내리는 이 느낌. 너무 쎄했어요. 너무 쎄하다. 근데 너무 쎄했는데 말 한마디에 그것도 블러드의 말 한마디에 주식을 작사를 내겠다. 양털 깎기를 하겠다라고 외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블러드 입에서 나온 얘기 때문에 움직였다. 그런 완전 이거는요. 나스닥은요. 미국장은 완전 심리. 아무것도 없다.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장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냥 따라간다. 추세 따라간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거를요. 그죠? 이렇게 올라간 거 있잖아요. 요게 낙폭이 굉장해요. 이게 그냥 보통 낙폭이 아니더라고요. 대략 11,100에서 11,300 그러면 한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대략 한 2% 정도 돼요. 그죠? 2% 내려갔다 2% 올라오고 여기 더 되겠죠? 맞나? 모르겠어요. 계산이 안 돼. 하여튼 지금 미국인들의 미국 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유리다. 아주 얇은 유리다. 잘못 만지면 깨진다. 잘 간수를 해야 된다. 근데 너무 얇아가지고 유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완전 투명한 그죠? 장단이 있는 거예요. 깨지면 작살나는 거. 근데 이럴 때 요런 심리가 보였을 때 개미들이 요런 심리 이거 뭐 거진 개미가 올린 거 아니겠어요? 개미들의 심리라든지 요런 심리가 보였을 때 장은 의외로 안 빠지더라. 과거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장은 생각보다 크게 빠져요. 지표는 안 좋게 나오고 막 환율 같은 거 막 쭉쭉 그죠? 달러가 막 강세가 돼가지고 막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강세가 돼가지고 달러 강세. 근데 괜찮대. 그죠? 막 이거 지표가 지표들이 계속 높게 나오는데 괜찮대. 지금은 괜찮대. 그러다가 한 번에 그냥 이때 떨어지면 세게 떨어진다. 근데 이 지금
솔직히 우리가 아는 걱정거리는요, 사실 우리가 아는 걱정거리는 누군가가 다 해결을 해줘요. 그러려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그 월가에 다 포진이 돼 있거든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심리라 그러면 생각보다 오늘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는 배팅을 했습니다. 게다가 환율이 좋잖아요. 그죠? 차트 볼게요. 차트 별거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제가 어저께 금요일 날 그리고 요거 뭐 방송 중에 조금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금요일 날 분명히 주중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방송을 해야겠다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지까지 방송을 했는데 일요일 날 방송하려고 그랬는데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너무 집에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을 못 했다는 점. 이게 돈을 투자하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돈에 엮여 있는 그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돈 넣고 돈 먹기? 뭐 이래도 상관없어요. 돈만 벌면 되니까. 근데 돈은요, 신뢰거든요. 약속인데 그런 거를 못 한다 그러면 요거는 조금 뭐 아무리 시청자가 적다 그래도 요거는 진짜 한번 사과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미안해요. 그리고 그 금요일 날 라인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랬더니 요 라인이 이게 맞는 겁니다. 요게 요만치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렇게 걸려 있던 거예요. 그죠? 이상하다 그랬는데 여기 걸려 있습니다. 오늘 땡큐. 그죠? 음봉이 나왔는데도 땡큐. 내일 양봉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요거 뚫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요거 뚫는다 그러면 더 땡큐. 근데 요거는 강력 지지. 요거 만약에 내일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정리하면 되죠. 레버리지 정리하면 되잖아. 그러면 요거 뭐 손실 얼마나 나겠어요? 내일. 그죠? 얼마 안 나요? 뭐 한 1%, 2%? 그 정도 손실은 감내를 해야죠. 크게 나야지 한 2% 정도? 그리고 그 정도까지 글쎄요. 오늘 미국이나 유럽이 작살이 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냥 현상 유지라든지 우상향을 조금만 해주고, 조금만 빨간색을 보여준다 그러면 내일 우리 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그러면 이게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 요 라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장중에. 저는 코스피 50을 기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요게 대형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을 선도에 이끌고 나가는, 선도에 나가는 50개 종목. 그러니까 저는 레버리지하고 고퍼스를 투자하니까요. 개별주가 아니라 큰 종목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디에 매기가 들어와 있는지 그런 거를 유심히 보거든요. 반도체 매기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스닥이요. 아쉽죠? 그죠? 아쉬운데 큰일 날 뻔했어요. 음봉이 꼬리가 그냥 여기까지. 그죠? 블루. 여기까지 꼬리가 이렇게 생겨버리면, 와, 이건 뭐, 대책 없죠? 그죠? 그러면 한 번만 더 이 꼬리 생겨버리면, 야, 이거 끝. 그러면 그 다음 지지선이 어딜까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근데, 꼬리가 생겼다. 그죠? 근데 이 꼬리가 무슨 꼬리?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심리적으로. 누군가가 괜찮아. 이제 괜찮아질 거야. 더 나쁘게 안 할 거야. 더 심하게 안 할 거야.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꼬리를 말아 올렸거든요. 오늘 한번 보도록 하죠. 저 꼬리가 무슨 꼬리인지. 구미호의 꼬리인지. 아니면 속꼬리인지. S&P 500이 오히려 나스닥보다 더 안 좋아요. 근데 희한하게 죄송합니다. 희한하게 전전을 지켜주는 모습. 그죠? 전전을 지켜주는 모습. 요 라인 의미 없어요. 요 의미 없는 라인이에요. 그냥 전전. 이게 뭐 과거로 이렇게 가가지고 과거에 어디에 뭐 저항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지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얘는 솔직히 요 라인 빠졌을 때 위험했고, 요 라인 빠졌을 때 위험했는데, 그 S&P 500 같은 경우는 나스닥보다는 덜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견조하다. 근데 지금 아쉬운 건 뭐냐면요. 만약에 나스닥을 위주로 해가지고 상승을 해가지고 S&P 500이 끌려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요. 그거는 데드캣 바운스. 다시 빠질 확률이 높아요. 지금은요. 나스닥이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S&P 500이 장을 끌고 올라가는 이런 모양새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S&P 500이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장에서는. 근데 너무 힘이 없다. 제발 오늘 양봉 나와라. 그죠? 호재가 있어도 안 나오는 양봉 나오기 힘들죠. 중국 그냥 IPEF 그런 거 한다고 하고 왕이 나와서 막 얘기하고 그래도 껐다 없습니다. 올라갑니다. 왜? 돈이에요. 그죠? 기준금리 인하하고 돈 풀잖아요. 다 독일이에요. 독일도 그냥
그저 그냥 뭐 가지 않을까. 오늘 양봉 하나 나와주고 요 박스권에서만 움직여줘도 땡큐. 전쟁이 일단은 끝나야 돼요. 그리고 오늘 장 끝났을 때 그 기관 있잖아요. 여기 금융 투자가 이만치 샀는데 기관 개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대략 뭐 한 1,000억 잡고 그러면 기관들은 대략 1,000억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죠? 그 외국인들은 마이너스 200억인가요? 마이너스 200억. 아무런 의미 없는 오늘 행태. 그죠? 어느 한 군데에서 매도세가 나온 것도 아니고, 어느 한 군데에서 매수세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오늘 같은 날 주식을 파는 개미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은 개미들이 주식을 파는 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파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삼성전자는요, 한 저번 주 목요일, 수요일? 아니죠. 저번 주 화요일. 저번 주 월요일인가? 저번 주 월요일쯤에 이제 그 매수, 그게 떴거든요, 사실은. 그게 좀 세게 안 올라가서 문제지.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매수, 그게 떴다.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삼성전자는 사놔도 괜찮다. 삼성전자를 사놔도 괜찮다는 거는 주도는 레버리지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또 시야죠. 시야네. 풋옵션, 콜옵션에 마이너스 4,500개야. 지수 선물 요거 만 계약을 땡기더니 갑자기 4,200계약까지 팔아버리네요. 근데 현물은 움직임이 없어. 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얘들 지금 뭐 하는 건가요? 그죠? 그리고요, 풋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옵션으로. 근데 6월 달에 선물 옵션 만기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았고, 그리고 선물 옵션 6월 선업 만기 전에 뭐가 있다? 6월 FOMC. 그죠?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6월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그런 달인데, 그런 시기로 접어드는데, 패턴이, 사실 뭐 제가 파생 쪽은 잘 몰라가지고, 패턴이 남다르다. 요거는 내일 한번 보면 되죠. 뭐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면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두창이요, 15개국으로 확산됐대. 이거 주말에 뉴스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불안. 원숭이 두창 너무 빨라요, 확산세가. 그죠? 근데 요게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은 것 같아요. 신문기사만 봐서는요. 그리고 원숭이 두창이 약간 그 천연두 비슷한데,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 만약에 어떠한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인류가 전멸을 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천연두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천연두 그쪽이래요.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계속 축적을 해야죠. 그리고 중국이 견제를 뭐 IPF 13개국, 그죠? 한중일 위시로 해가지고 했는데, 요거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 뭐 이제 그 고위 관료들이 만나가지고 또 이제 협의도 해야 되고 합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하는 나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중국도 알겠죠. 그리고 이번 뉴스의 땡큐는 뭐냐면요, 바이든이 한국은 쿼드에 가입하기는 시기상조다, 이 얘기를 한 게 땡큐. 쿼드에까지 가입을 했으면 난리 날 뻔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죠. 왕이가 얘기했어요. 왕이 외교부장이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걱정거리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위시로 해가지고 중국 일간지들이 다 지랄지랄을 해댑니다. 요거 이제 뚫고 나가야죠. 근데 요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요게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 쉽게 중국도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경제 제재를 한다든지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뉴스들이 이게 뭐냐면 지금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6개월 후, 1년 후에 이게 어떻게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우리나라에 할지도 모르고요.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러시아가 화가 났잖아요. 그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끊었잖아요. 그게 승질 나가지고 끄는 게 아니에요. 루블화로 결제하라고 했는데
핀란드가 루블화 안 된다, 달러 주겠다 하니까 루블화 결제가 안 되니까 그냥 끊어버린 거거든요.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루블화로 결제하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달러가 있는데, 달러, 유로화도 있는데, 그죠? 이게 유로인가요? 아, 모르겠다. 하여튼 유로화도 있는데, 어? 근데 굳이 루블화로? 그래서 핀란드가 거부했더니 그게 결제가 안 됐다 해서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한테 뭔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한다. 그런 게 언론에 나온다. 그때가 이제 우리가 바짝 긴장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다. 저는 쿼드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쿼드 가입은 안 됐다. 왜? 이런 거는 경제 문제인데 쿼드는 군사 문제잖아요. 그죠? 됐다. 그리고 인도가 벌써 50도. 오, 큰일 났네요. 그리고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막 떠난대요. 일주 위안이 급감했대요. 아, 큰일이네요. 사우디하고 오펙, 러시아 협력은 지속될 것이다. 그죠? 사우디하고 오펙은 러시아를 떠날 수가 없다. 요 얘기죠. 그러면 여기까지 요 뉴스는 뭡니까? 곡물, 그죠? 인도, 이게 이제 기상 이변이잖아요. 그죠? 이거 브라질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프랑스도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곡물, 이제 곡물을 인플레이션이 더 일어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중국 통제에다가 봉쇄에다가 난리잖아요. 그죠? 그 외국인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경기가 아무리 돈을 푼다 그래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돈을 풀 만한 그 여유 자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외국인들 투자가 없다 그러면 힘들지 않을까? 중국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기름값 떨어지기 힘들다. 왜? 오펙이 러시아하고 붙어버렸으니까요. 그죠? 100불 미만으로 떨어지기 힘들다. 요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상하이가 이제 그 6월 1일부로 이제 그 다 봉쇄를 해제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서히 봉쇄가 해제되는데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뚝 끊겼대요. 이런 봉쇄는 평생 처음이었다. 그죠? 통제를 하는 거죠. 왜? 시황제가 있잖아요. 시황제 10월 달에. 10월 달에 시황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10월이에요, 10월. 10월까지는 통제가 엄청 심해질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어. 그렇다.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다? 민심이 이반을 할 수가 있다. 중국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차트는요, 거꾸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중국 차트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중국 차트. 그리고 일본 지진은요, 계속 추정하고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지진이 또 발생을 했네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별 상관없는데 우크라이나 EU 가입은 15에서 20년 넘게 걸릴 것이다. 프랑스에서 얘기했죠. 우크라이나 진짜 불쌍합니다. 국민들.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을 잘못 뽑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정치인들 바보. 그죠? 젤리스키 나쁜 사람. 백악관 NEC 위원장, 이게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이 사람이. 그럼 굉장히 이제 그 높은 사람이죠. 이건 월가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정치 관료니까요. 이 사람이 침체 위험은 늘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냐? 이게 진짜 양털깎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책임한 발언을 했는데 저것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여기하고 연결된 거죠. 옐런, 파월, 버냉키 이 사람들은 경제인이죠. 그죠? 월가 사람. 이 정치인이잖아요. 아니 관료. 그죠? 이 사람들은 관료고 이 사람들은 경제인이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해가 돼. 욕심쟁이들. 근데 정부 관료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이 사람들 뭐 이제 경제인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백악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주가 하락,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주식, 코인, 부동산을 작사를 내 가지고 사람들을 일터로 나오게, 일터로 나와서 열심히 일하게끔 만들어서 인플레이션을 다운시키는 그 전략, 거기에 정부도 연기돼 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 쉬운 거 아니다. 그러면 제가 여지까지 했던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주식을 슬금슬금 사들여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센 얘기거든요. 굉장히 센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수개월 내에는 진짜 미국 주식이 상승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V자 반등 없을 거예요. 만약 반등한다 그러면 데드캣 바운스 정도? 그렇다. 그래서 무서운 뉴스였어요, 이게. 그리고 또 계속 나오죠. 미국 5조 달러 자산 축조 주택시장발 악순환 오나, 그죠? 부동산 침체 때문에 주가가 더 경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미국, 한국 코드 가입 안 받는다. 회원권 늘릴 때 아니야. 신중한 입장. 땡큐. 왕이 외교부장이요. 한미 겨냥에서 사람만 안전 해치지 마라. 아직까지는 경제예요. 정치가 아니, 군사 그쪽이 아닙니다. 그나마 다행. 왕인가 이런 얘기했으니까 언론들은 더 지랄지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믿었던 푸틴 측근이요. 러시아에 어려움 직면했다. 안팎서 불안감했는데 이 뉴스는 잘 봐야 돼요. 제가 그랬죠. 푸틴은 명분만 있으면 철군할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미국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해요. 뭔가 있어요. 여기에 또 이런 뉴스가 이 멘트 때문에 그래요. 이 카디로프는 이는 매우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이것이 러시아가 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용병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 세계 나토 그 유럽 국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잖아요. 군인 빼고 다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언론에는 그렇게 나와요. 군인 빼고 다 지원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함락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용병들이 와가지고 막 싸워주니까. 그래서 이런 새로운 경험은 새로운 전쟁 양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긴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지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이게 무엇이냐? 요 뉴스만 딱 봤을 때는 푸틴 이제 작살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푸틴 입장에서는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베이징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안 좋은 뉴스죠. 그리고 러시아가 핀란드 가스 공급을 중단을 했다는 뉴스고요. 그리고 바이든이요. 한국에 와가지고 평택 미군 기지에 내려서 평택 반도체 공장을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도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반도체가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반도체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우리는 뭐 치킨 게임이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우습게 여겼는데 아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전략물자라는 거예요. 미국으로 치면 전략물자. 이 전략물자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자국에다가 생산 기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안 되니까 생산 기지라도 자국에 갖다 놔야 된다. 미국에 갖다 놔야 된다. 우방에 갖다 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TSMC하고 일본하고 붙어버렸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 5조를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5조 가지고 무슨 반도체가 나옵니까? 이건 뭐야? 그냥 하청 공장을 일본에다 짓겠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일본은 영원히 반도체를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반도체가 생각보다 1분기 성장률이요? 23%가 나왔대요. 성장률이. 대략 2에서 3%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삼성전자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바이든 지지율이요 40%가 무너졌대요. 예전에도 한번 무너졌죠. 요거 무너졌었는데 바이든 지지율이 급상승할 때가 있었어요. 급상승할 때가 있었는데 이게 언제냐?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뚱 하고 올라갔을 때요. 근데 바이든 지지율이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왜냐? 10월 달에 시진핑 시황제 만드는 날이잖아요. 근데 11월 달에는 중간선거예요. 미국 중간선거. 그죠? 더 바이든이 힘을 받으려고 그러면 11월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이 지지율을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뭔 짓을 하겠습니까? 뭐 주식을 올리든지 경제를 안정시키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지고 러시아를 작사를 내놓든지 러시아까지 진군을 하든지 뭔가 나와야겠죠? 근데 희한한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얘기가 언론상에는 거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다? 미국인들도 이제는 별로 그쪽에 관심이 없다. 여론이 관심이 없으면 정치인들도 관심이 없다. 그죠? 우크라이나 불쌍하다. 그렇다. 뉴스는 여기서 끝났고요. 끝났습니다. 하여튼 주도는요. 레버리지를 좀 투자를 해놨고요. 레버리지에 배팅을 했고요. 어떻게 되는지는 내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좀 과감히 배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좀 과감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과감하기가 힘들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유 여기는 나와라 다시 한번 코스피.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좀 나오기가 힘들죠. 어떻게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 지지선이 여기까지 지지선을 봤는데 요 지지선까지 보기가 좀 애매하죠. 그죠? 요 지지선까지는 요 저항이 여기 저항이 있고 저 뒤에 가면 또 한 번 저항이 있거든요. 근데 요 저항 가지고는 약이에요. 요거를 지지하고 올라가 준다 그러면 배팅을 한번 해주고 요 라인 있잖아요. 여기 전고잖아요. 요 라인 특히 전저 여기하고 요건가 요 뒤에 보면 여기 하나 저항이 또 와 있는데 요 라인 요거만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양봉이 서버리고 이렇게 서버린다 그러면 과감하게 배팅이 되겠죠. 그러면 벌써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2700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불안하죠. 과연 우리 장이 또 이 걱정을 있는 거예요. 2600포인트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조금 이제는 좀 레버리지 살 볼만해. 근데 2700포인트 근처만 가면 야 미국이 저 모양인데 중국이 저 모양인데 나스닥이 저렇게 폭락을 했는데 테슬라가 600슬라가 돼버렸는데 굳이 우리나라만 디커플링 일어난다고 미국하고? 그건 아니지. 떨어지는 심리가 더 세다는 거죠. 지금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투자라는 단어를 안 쓰고 배팅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렇다. 근데 조금 좀 과감하게 한번 배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일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